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해 대폭적인 관세 인상을 발표하자 중국은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반한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고 밝혔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의 류펑이 대변인은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국제가격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총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세 조정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현재 25%에서 연내 100%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는 7.5%에서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무역법 301조의 의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미중 무역 관계에 긴장을 더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제품과 주요 광물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러한 조치를 지시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은 7.5%에서 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 등 핵심 광물의 관세율도 2026년까지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고율 관세 부과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완성차와 반도체 산업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반사이익을 볼 수 있으나 중국이 맞대응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와 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세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의 연설에서 최근 높아진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작년 말에 비해 낮았던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올해 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인플레이션 지표를 감안할 때 이러한 전망에 대한 확신은 이전만큼 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올해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상승률이 반등하며 고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올해 최소 2%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강한 노동시장이 경제 균형을 재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4월 미국의 생산자물가 지수는 전문가 예상치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전월 대비 하락 조정된 3월 수치로 인해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재된 데이터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정보 보안 강화를 요구하며 제출할 보고서에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는 라인 야후가 자본구조 변경 없이 정보 보안 강화 대책만을 일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라인 야후가 정보 보안 강화 외의 자본구조 변경을 요구받지 않고 필요한 경우 한국의 관련 기관에서 기술적, 행정적 자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네이버가 현재 라인 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 50%를 소프트뱅크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라인 야후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네이버와 라인 야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서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제외된 것을 확인한 후 이뤄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도입률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이 OECD의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사물인터넷에서 53%, 빅데이터 분석에서 40%, AI에서 28%의 도입률을 보여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도 70%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의 정보통신기술 부문 경제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경제 성장률 대비 약 2.5배 빠른 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분포는 2024년 기준으로 영어가 57%, 중국어가 6%, 한국어는 2%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AI 전문 인력의 국가 간 이동 지수는 한국이 0.24로 전입 인력이 전출 인력보다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한국이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 배출했다는 의혹으로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환경민주주의 프로젝트는 테슬라가 대기청 정법을 위반했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테슬라가 2021년 1월 이후 프리몬트 공장에서 해로운 오염물질을 수백 차례 배출했다고 주장하며 하루당 12만 1,275달러의 민사 벌금과 오염물질 배출 중단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에 대해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으며 베이 지역 대기질 관리지구는 테슬라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장치가 반복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112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캘리포니아주 지방검찰청은 테슬라를 유해 폐기물 불법 처리 혐의로 기소했으나 테슬라는 벌금을 납부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와 별도로 독일에서는 테슬라 공장의 확장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며 테슬라의 환경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전기차가 기후변화의 해결책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문제로 환경운동가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하이브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어선 하이브는 공정거래법상의 여러 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에 대한 사익 편취 가능성 감시가 강화됩니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지분 31.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총수로 지정되어 그의 경영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모니터링이 더욱 철저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하이브의 계열사들은 주요 경영 사항을 자본시장에 공개해야 하며 이는 투명성 증가와 내부 거래 감시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변화는 하이브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더 투명한 지배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하이브가 내부 거래와 비상장 계열사 현황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며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온의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기온으로 매우 더워질 전망입니다. 반면 서해안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 지역에는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또한 황사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할 수 있어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